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주범입니다. 오늘은 미래 인구, 가구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요 내용 밑에 있을 거니까 밑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면 크게 전후 임시적 주택보급 10조 1960년대 초까지, 그 다음에 공급저책 기반 조성 80년대 말까지, 그 다음에 정부주 대량 90년대 말까지, 그 다음에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식이 201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기 신도시, 네, 여기 분당이거든요. 네, 정말 지금과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뭔가를 계획해서 했다라면 거의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됐는데 그 2010년대 중반까지인데 지금은 지금은 이렇습니다. 주거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기가 바로 현재인 거죠. 네, 그래서 주거기본법 제정에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주거를 복지를 좀 향상하니까 좀 더 좋은 집 이런 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공급을 안 했나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 경제 상황, 주택 수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20세기 말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세기 이후 출산율 감소, 네, 이런 거로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도 100% 넘은 이후에 2019년부터는 104.8%에 이르러 공급 위주의 정책을 시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2010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나.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공급 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했던 건 이런 것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만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왜냐면 정부라는 게 어떤 기조를 설정하고 그걸 진행하면 계속 그걸 가는 거지. 그걸 갑자기 휙 바뀌는 건 그렇잖아요. 거대한 조직일수록 바뀌는 게 꽤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보시면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이제 1인 및 고령 가구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2040년에는 36.4%, 고령은 400만 가구 2017년에인데 2040년에는 1000만 가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외국인도 이제 2020년엔 173만에서 40년엔 225만 명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는 외국인들 1인 가구, 외국인과 1인 가구는 약간 좀 연관성도 있겠죠. 그리고 고령자 가구,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 안에 이제 공통분모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에 맞는 주택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80년까지만 해도 1인 가구가 보시는 것처럼 한 4%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늘어나더니 지금은 가장 많은 가 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세대, 2세대 이렇게 1세대는 이제 부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2세대는 이제 아이들까지 있는 거고, 3세대는 부모님, 그러니까 조부, 아빠, 아이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만 해도 여자 가구 수가 이렇게 적었는데 2047년이 되면은 여자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0대 이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여자 가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건 이제 남성 가구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조기 사망이 좀 더 남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소형, 초소형 거주하는 비율이 높을 거다. 그래서 2019년 청년 1인 가구 53.7%가 40제곱 이하 주택 거주 하고 있다. 전체 1인 가구의 평균은 20.5%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고령자는 이제 노인 주거복지, 그래서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비율이 2000년 3.2에서 2040년에는 17.5%로 846만 가구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자 2.8에서 후기 고령자는 4.7% 시설에 거주하며 거주 비율 인원 지속적으로 늘어난 추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그냥 집만 있는 그런 곳으로는 좀 앞으로 노인과 많아지면 뭔가 달라진다. 그래서 왜 보면은 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1인 혼자 살고 있는 노인분이 일정 시간 이상 아무런 활동이 없으면 이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골절을 당하면서 쓰러져. 왜냐면 집에서 이제
떨어져서 골절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갈수록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또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주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인구와 가구 변화, 지역별 차이. 네, 아무래도 그렇죠. 서울은 2029년 가구수 감소, 부산도 2031년부터 감소. 반면 경기, 인천, 충북은 2040년에도 가구수가 증가할 거로. 여기서 보면 특히 충북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게 약간 좀 의외죠. 그러니까 충북이 우리가 떠올리면 이제 청주, 그렇죠? 그 다음에 충주, 그렇죠? 제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오성도 그런가요? 오성 그런가? 근데 어쨌든 이런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충청북도 좀 더 주목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쪽에 보면 산업단지가 이번에도 많이 들어선다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 오성 쪽에도 이번에 뭐 산업단지 비슷한 광역 전철 이런 것들로 가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1인가 강원도가 40분 거의 노인 인구겠죠. 그다음에 울산 낮은 그런 다음에 고령 가구 증가세도 가구 전망에서 세종 광역시는 낮은 편인데 전라남도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이런 주택도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미리, 물론 이제 2040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20년은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유라는 것은 저희와 같은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은 뭐 2030년부터 준비를 해도 30년대부터 준비를 해도 뭐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30제곱 이하 주택수요 변화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서 2040년에는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시와 전남을 대상으로 열린 1인 가구 거주 면적 분석 2040년 거주 면적 보시면 33만 가구 감소, 전남은 3,700 가구가 증가. 그러니까 두 지역 모두 1인 가구 증가하지만 서울 지역의 전남에 비해 청년 1인 가구수가 급감, 고령 인구수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제 지금 온 청년 가구들이 나이가 드니까 들어가는 거죠. 전남은 이미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역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걸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일방적인 소형 주택 공급은 가지 않고 지역별 가구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가구별 주거 특성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주거 전체 주택 건설 건설 정책에서 관리와 정비 정책으로 전환이 전망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공급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 향후 10년, 20년, 특히 20년 뒤를 바라보면 그게 꼭 올바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40년을 보면 한 집, 빈집이 2019년에 이미 넘어서 미래 전망은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그래서 서울은 2040년 3.3%, 2019년은 이미 3.2%였고 전남은 15% 예측했으나 2019년 이미 15.5%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런 빈집은 약간 좀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빈집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노후도 멸시를 고려하지 않고 20년 후 1380만 채가 달해 현재 4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후주택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주택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사회 경제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2040년을 목표로 1인 고령 가구 급증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 정책은 거주물 중심으로 한 것보다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급 지원이 대세였다. 뭐 지금도 사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인구 감소, 가구적 급변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후주택, 빈집 적극적인 관리 정비, 그래서 공영주택 이런 것들을 복지와 지원이 결합된 주거 서비스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거까지는 2014년 요때까지는 이제 공급이 우선이었는데 현재는 2015년에서 현재까지는 이 주거 기본법에서 주거 복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를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내국인 인구 감소, 그 가구수 감소 이런 거에 맞춰서 지역 기반 주거 시설을 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향후 미래를 볼 때는 그 1인 가구, 고령 가구 대세니까요. 그에 맞는 주거 정책도 투자 관점에서도 그에 맞는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